안녕하세요. 저는 귀하와 같은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제 경력을 바쳐온 박 박사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독특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젯밤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71세 신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의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 그는 완벽하게 괜찮았고, 건강상 문제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70세 이후에는 일부 일반적인 취침 습관이 조용히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갑작스러운 사망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단순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상이면 꼭 피해야 할 4가지 야간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사소하고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당신이 수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온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잘 자고, 매일 아침 더 강하고 건강해진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밤 저지르는 일이고, 그것이 그들을 진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잠을 자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늦은 밤에 과식을 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흔하고 위험한 취침 습관 중 하나는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워서 과식을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몇 년 동안 그 일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먹는 음식, 특히 언제 먹으면 실제로 수면의 질, 심장 건강, 심지어 밤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늦은 저녁을 먹고 아기처럼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가 효율적이지 않으며 신체가 음식을 분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위산 역류, 불안한 수면, 심지어 더 높은 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모두는 잠자는 동안 심장마비 및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속쓰림, 불편함,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밤 늦게 식사를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몸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데 집중하는 대신 소화에 바쁩니다. 위에서는 산이 생성되고 장은 초과 근무를 하며 심박수는 느려져야 할 때에도 높게 유지됩니다. 이는 신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더 가볍고 불안한 수면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야식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커다란 파스타 한 접시나 기름진 버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누우자마자 몸은 위산을 제자리에 유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식도로 올라와 가슴 쓰림,
기침, 심지어 질식을 유발하여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드라고도 알려진 만성위산 역류는 목과 기도의 근육을 약화시켜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폐 감염인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너무 늦게 먹으면 혈당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습관은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쳐 잠자는 동안 신체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늦게 먹는 경향이 있는 노인들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대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견과류 한 줌, 작은 과일 조각, 뜨거운 허브차 한 잔 등 가볍고 쉬운 간식을 선택하세요. 이는 소화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더 나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옵션입니다. 당신의 몸은 몇 년 전과 지금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간단한 변경을 통해 언제 먹는 동안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몸에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수분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해로울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었고 밤에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면 밤에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생각해 볼 때일 것이다. 그러나 수면 장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습관은 낙상, 심장 문제,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 감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방광은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담는 효율성이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밤에도 신장에서 체액이 계속 누출되며 신체는 시스템에 있는 소량의 체액에도 더욱 민감해집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잔의 물, 차 또는 주스를 마시면 밤에 긴급하게 가야 하는 일로 인해 잠에서 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혈압이 서 있는데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성 저혈압, 서 있을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 현기증,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경험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이는 밤의 위험한 낙상의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단순한 화장실 여행은 골절, 머리 부상 또는 그 이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 밤에 잦은 배뇨라고도 함 야간 빈뇨 수면, 주기를 실제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불을 켤 때마다 뇌는 아침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적인 생산을 변화시킵니다. 멜라토닌,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부족하면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지어 기억력 감퇴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일어나는 노인들은 장기간의 수면 장애로 인해 치매 및 기타 기억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액체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언제 아기들은 낮에 대부분의 수분을 마시고 늦은 오후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밤에 목이 마르면 한 잔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커피나 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다면 카페인이 이뇨제,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또 다른 팁, 식단에 숨겨진 수분 공급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수프, 물이 많이 함유된 과일, 심지어 일부 약물도 체액저류를 증가시켜 밤에 잠에서 깨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현명한 변화를 통해 실제로 수면을 개선하고 야간 낙상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2번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저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요. 아늑하고 따뜻한 침실은 멋지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신 경우 밤에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잠을 더 잘 자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난방을 높이거나 무거운 담요를 쌓아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면 자신도 모르게 심장 문제, 탈수증, 수면 부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땀을 흘리고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특히 잠자는 동안 체온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쉽습니다. 몸이 과열되면 심장은 몸을 식히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이는 심장과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땀을 흘리거나 불안하거나 심지어 숨이 차서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탈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밤새 가벼운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특히 노인의 경우 혈전,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74세 퇴직자 김영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침실을 편안한 75도로 유지하고 두꺼운 담요를 쌓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뒤척이다 보면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고 다음 날 아침에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김영수는 따뜻한 침실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건강에 필요한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원한 방은 신체가 자연적으로 심부 온도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실제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기억력을 돕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며 일반적으로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은 수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원한 방에서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적으로 더 정신이 맑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침실을 사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60 및 67도 더 잘 자려고. 너무 추우면 열을 가둘 수 있는 두꺼운 합성 담요 대신 통기성이 좋은 면 담요를 겹쳐 입으세요. 가볍고 습기를 흡수하는 잠옷을 입는 것도 밤새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쉬운 방법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거나 작은 선풍기를 사용하여 공기가 계속 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을 개선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호흡 문제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수면 환경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더 푹 자고 과열의 위험 없이 더 나은 휴식을 취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매일 밤 취하지만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한 마지막 취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자는지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한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잠자는 자세가 생각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호흡 문제,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밤 몸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즉, 근긴장도, 폐 기능, 혈액순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누워있으면 공기 흐름이 제한되고 산소 수치가 낮아지며 중요한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 잠자는 동안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부터 야간 심장 긴장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자는 것은 편안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실제로 가장 위험한 직위 중 하나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으로 인해 혀와 목구멍의 연조직이 이완되어 뒤로 떨어지게 되어 기도가 부분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고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등을 대고 잠을 자던 76세 남성 이정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그가 때때로 밤에 숨을 헐떡이기 전에 몇 초 동안 호흡을 멈추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피곤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낮에는 두통과 집중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의사와 상담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수면 자세가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되어 매일 밤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자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면 심장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효율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폐와 다리에 체액이 쌓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장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렬성 심부전.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등을 대고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왼쪽 가능할 때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의 펌프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며 심지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발생하기 쉬운 사람의 경우 왼쪽으로 자면 위산이 목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함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힘들다면
바디베개를 사용하여 등이 구르지 않도록 해보세요. 지지 베개를 사용하여 머리를 약간 올리면 기도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고 호흡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통증이나 경직이 있는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으면 척추를 정렬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자세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순환, 호흡 및 심장 기능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도록 함으로써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더 상쾌하고 활력 있는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고 이 팁이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을 눌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를 돕고 격려하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생각. 우리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70세 이후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늦게 먹는 것부터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까지 각각의 요인은 소리 없이 심장, 수면,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위험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간 일과에 작은 변화를 주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고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이 줄어들며 매일 아침 더 강해진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습관 중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밤에 자주 깨시나요? 잠을 자면서 불안하거나 더위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 영향을 깨닫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등을 대고 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인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릴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습관 중 하나만 바꿔보고 이것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거나 온도 조절 장치를 낮추거나 왼쪽으로 누워 자도록 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과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보세요.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길 바랍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상 습관, 특히 취침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노후를 즐기면서 건강과 행복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중 어떤 습관을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